이제 네. 거래량 지표 한번 볼게요. 거래량 지표. 거래량 지표 몇 개 있어요. MFI도 거래량 지표로 분류하는 쪽도 있어요. 틀린 말은 섞여 아니죠. 있고, 네, 섞여 틀린 있어. 말은 아닌데 활용법 자체가 오실레이터, 그러니까 모멘텀 지표에 좀 많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저는 제외했고요. 거래량 지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인 OBV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OBV. 흔히 거래량이 가격에 선행한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거래량이 가격에 선행한다. 그러니까 많이 사면은 당연히 많이 가격이 오르겠죠. 네. 그리고 많이 팔면은 가격은 떨어지고, 이러한 단순한 어떤 발상에서 나오는 말 같은데 실제로 차트에서도 그렇게 그려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많아요. 네? 외로워질 뻔했습니다.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거래량을 조금 지표화한 이러한 지표들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상당히 차트랑 좀 비슷하게 그려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OBV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OBV 선 자체가 좀 가격보다 먼저 그런 상승을 좀 보여주는 경우도 많았었고, 지금 보면은 거래량을 통해 시장의 강약세를 좀 파악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OBV 상당히 간단한 지표잖아요. 간단한 지표인데 네, 해석은 간단하진 않아요. 맞습니다. OBV는 해석이 거의 한 8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해석이 다죠. 네, 해석이 8할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해석이 다기 때문에 네, 해석이라는 건 결국엔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본인의 주관이 또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책에서 지금 이 교재에도 뭐 U마크, D마크 활용이라고 활용법에 대한 얘기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활용 방법이긴 하죠. 음, 이만큼. 지표의 고점과 저점을 이탈하는 상태를 가지고선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으니까 해석이라는 건 음, 음, 사람마다 다 다르죠. 네. 콩콩 선생님만의 그 노하우도 좀 알려주기도 해요. 그거요? 오비브에 뭐 보니까 단순 지수 이동 평균선을 적용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네, 하시던데. 네. 그거 이따가 차트에서 지금 넣어놨습니다. 아주, 음, 아주 넣어놨으니까 이따가 한번 같이 보시고요. OBV 자체가 계산법이 상당히 간단한데, 누계 거래량입니다. 누계 거래량. 누계 거래량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양봉 캔들이 나오면 이 양봉 캔들에 대한 해당 거래량을 계속해서 더해주는 거예요. 양봉이면 무조건 거래량 플러스. 반대로 음봉이면 해당 캔들의 거래량 마이너스. 그쵸. 그러면은 금일의 거래량을, 네, 금일의 거래량이 만약에 양봉에서 오늘이 양봉이라면 그 거래량은 플러스, 그쵸? 음, 음. 오늘이 음봉으로 끝났다면 오비브이는 빼버리는 거예요, 그 거래량을. 그쵸? 맞습니다. 음, 그래서 대, 대충 보면은 차트랑 OBV 선 자체가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음,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약간 다른 경우가 있죠. 이렇게 가격 자체는 많이 떨어졌는데 OBV 선 자체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은 상황을 보면은, 아, 음봉의 거래량이 생각보다 적었다. 네, 생각보다 우려할 만한 하락은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바로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분명히 반대인 경우 음봉이 조금밖에 조금 안 내려가거나 횡보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건 줄었다. 그 횡보 중 거래되는 캔들 음봉에 오히려 거래량이 계속 더 발생되고 있었던 거죠. 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해석의 문제예요. 네, 무슨 말인고 하니 얘가 가격이 이렇게 횡보하고 있습니다. 횡보하고 있는데 이 OBV는 이제 계산 방법을 알았으니까 OBV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라는 건 가격은 내려오지 않는 상태에서 음봉에 그러니까 가격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니까 음봉이라는 거는 장대 음봉은 아닐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작은 캔들들 중에
유난히 음봉의 거래량들이 계속 많았던 거일 뿐인 거지. 양봉에는 이렇게 칠을 해볼게요. 양봉에는 볼륨이 이렇게 적은데 음봉이야. 그러면 이건 가격은 내려오지 않고 이 구간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이걸 단순히 나쁜 거로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격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음봉이었던 것 뿐이죠. 음봉이라는 거는 지난 전일보다 단 0.001만 작아도 음봉이니까. 근데 얘가 내려가는 게 이게 가격의 하락을 예고한다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어떤 상황이 이것이 파동이냐 파동인 상태냐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런 작은 캔들군에 대한 횡보 상태냐 사이드웨이냐 에 따라서 이거에 대한 해석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응?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거 정답이 없는 거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또 좋다 나쁘다 얘기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데 얘가 OBV가 이렇게 늘어난다고 해서 이거 좋다 나쁘다고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랑은 다르지. 이렇게 파동을 그리고 있을 때 OBV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랑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방금 제가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워 사실. 맞아요. 제일 어려운 지표기도 해. 쉬우면서도. 그리고 노계이기 때문에 네. 뭐 여기 써놨지만 매집 징후를 OBV를 통해서 포착을 할 수가 있는데 가격이 떨어지거나 뭐 그대로 유지가 될 때 OBV가 횡보를 한다? 근데 이 횡보의 기준도 좀 애매해요. 그렇죠. 네, 횡보의 기준도 좀 애매하고 그리고 가격이랑 거래량이랑 좀 차이가 나는 상황이면 상관이 없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의 거래량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결국엔 가격이랑 큰 차이가 없이 만들어지는 지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해석이 무엇보다 중요한 지표고 또 노하우가 좀 많이 쌓여야 될 것 같아요. 얘에 대한 그 사용법은. 아주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OBV가 늘어나는 건 분명히 양봉이었을 거예요. 그쵸? 이거 내가 아주 좀 단순하게 아주 바보같이 초등학생인 것처럼 얘가 늘어나는 건 어떻게 해야지 늘어난 거냐면 양봉이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음봉이면 마이너스 할 거니까 크든 작든. 얘가 올라가고 있는 건 양봉이 나왔다는 거니까 계속 양봉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니까 상승인 거죠. 상승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양봉에 늘어나고 이건 가격에 대한 가격 지표랑 같아야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같아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얘가 올라갔고 이것도 마찬가지 아닐까? 상대적 비교를 얘를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상대적 비교를 지금 그러면 여기 지금 이 교재 보듯이 여기보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죠.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 구간이 어느 구간이었냐면 여기서부터 보면 이때였어요. 이거를 지금 이거 다음에 가격이 오를 것이냐 해석을 이게 지금 좋은 건가 나쁜 건가 가격은 조금밖에 안 올랐는데 이 양봉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발생된 거죠. 이 양봉에 여기 양봉에 그래야지 이렇게 차트가 그려지겠대. OBV 차트가. 근데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 좋은 거가 되겠죠. 유지되면 이후에. 근데 왜냐면 가격이 내려오더라도 유지가 된다는 건 내려오는 음봉에 거래량이 없었던 거니까. 그러면 좋은 거가 될 거예요. 유지된다면 이후에.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다음에 오히려 더 내려가.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면 아마 내려갈 때 여기서 판매하는 청산 물량이었을 거고 자금의 유입이 아니라 유출로 해석해야 되겠죠. 발산된 거, 분산된 거지. 그러면 얘는 만약에 얘가 이렇게 많이 빠졌다면
고점이 있는 거죠. 고점. 고점에서 내려가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이후에. 하지만 얘가 유지된다면 돌파한 거죠. 고점을. 이해되죠? OBV를 볼 때는 좀 그런 거를 저는 좀 봐요. 오히려. 단순히 고점을 넘었냐 내렸냐 이런 것도 중요한 U마크, D마크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 이후 상황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할 수 있는 현황을 차트로만 잘 보여지지 않는 걸 거래량 관련된 거래량 지표랑 같이 크로스 체크를 하는 방법으로 쓸 수는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로님이 OBV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지금 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네. 음봉이 나올 땐 거래량을 빼주는 거예요. 음봉이 거래량을 더해주는 게 아니고 아예 빼주는 겁니다. OBV는 줄어들게 되면은 OBV가 줄어드는 거는 수렴하고 있을 때 오히려 OBV는 줄어드는 게 좋을까요? 음봉의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니까요. 음봉의 거래량이 줄어들면 OBV는 줄어들지 않겠죠. 음봉의 거래량이 늘어야 줄어들겠죠. 수렴하 그러니까 그 얘기라면 수렴하고 있을 때 OBV가 늘어야 좋은 거죠. 그렇죠. 줄어들면 좋은 게 아닌 거죠. 왜냐면 음봉의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니까 OBV가 줄어든다는 건 무게니까요. 오케이? 이해됐으면은 이해됐으면은 1번 쳐주세요. 1번을 5번 쳐주십시오. 이해됐으면 야호라고 얘기해주세요. 자꾸 요구 조건이 늘고 있어요. 음봉이면 빼주는 거니까요. 네. OBV가 줄어든다는 거는 음봉의 양봉도 뭐 줄어들 수 있지만 그거 대비 음봉에 대한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는 거니까 좋아지려면 양봉의 거래량이 늘어나고 오히려 음봉의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되니까 그런 조건이 갖추려면 얘는 OBV는 늘어나야 되겠죠. 네. 가격이 이렇게 수렴하고 있을 때 OBV는 뭐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여기 부분에서 짠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면은 이거는 좋게 볼 수 있겠죠. 양봉의 끝에서 계속 양봉의 거래량들이 오히려 더 늘어나는 거니까. 반대라면 안 좋은 거죠.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OBV. 그래서 여기 그냥 단순한 활용법은 뭐 고점 돌파, 저점 이탈 이거를 통해서 여기는 U마크, D마크 이렇게 하는데 늦어요. 얘는 좀 늦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이평선을 입혀서 보거든요. OBV의 추세를 좀 확인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이것도 잘 안 맞아요. OBV 선 자체가 크로스를 상당히 좀 많이 만들어내요. 실제 이 캔들 하나당 계속해서 누계 가산이 되다 보니까 크로스가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도 좀 어떤 트리거로 활용을 해보려고 했는데 물론 활용은 가능하지만 여기서 뭐 매수 매도의 포인트로 잡는다기보다는 어떤 해석의 방법으로 활용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OBV에 볼린저 밴드를 씌워서 네. 특정 캔들의 단기 차트 특정 캔들의 OBV가 만약에 늘어나고 줄어드는 현상을 볼린저 밴드에 대한 표준편차 이탈을 통해서 내가 파악을 한다든지, 그렇죠? 그런 방법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주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OBV가 캔들 하나하나에 대한 거래량이라고 한다면 단기봉에서 보는 OBV랑 단기봉, 즉 뭐 5분이나 10분 뭐 이런 짧은 타임 프레임에서 보는 작은 타임 프레임에서 보는 OBV랑 일봉, 주봉에서 보는 OBV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중요하다. 해석이 중요하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고 OBV는 뭐 차트랑 이따 같이 보면서 설명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